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한 게, 그게 제가 말하려는 거의 전반적인 토대예요. 제일 먼저 뭘 써요? 자, 제안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는 뭐를 쓰는 거죠? 목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라고요. 여러분이 what to say, what I say, 내가 뭘 하는, 여러분이 뭘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 what 나오셨어요? 그러면 박사세요? 아니면 성공 포트폴리오가 엄청나세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말하는 건 안 먹힌다고요. 오케이? 저는 피곤해요. 제가 말하는 거 그럼 여러분 박사를 따세요. 그리고 책 쓰시고 뭔가 포트폴리오 이빨 올리시면 여러분 그렇게 막 머리 복잡하게 안 살아도 돼. 그죠? 언제나 뭘 해야 돼요?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뭔 말을 해줘야 걔가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죠. 돈 많은 사람한테 문제를 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쵸?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뭐를 써요? 상황을 쓰시라고요. 그쵸? 상황을 쓰세요. 몇 장? 충분히 공감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이미 있는데 또 쓰면 장황하다는 소리 들을 거고. 그 다음 뭘 써요? 꺾어요. 어디로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저는 여러분도 그거죠. 결국. 비즈니스를 못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온 거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오질 않아요, 여기. 뭔가 보고서 쓰고, 뭔가 비즈니스 하는, 뭔가 안 되니까 왔겠죠. 그럼 왜 안 됐을까? 저 같은 애들이 계속 자극하는 거죠. 안 될걸? 이래서 안 될걸? 막 이러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학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줄을 잘못 쓴 것도 있고, 문제에 대한 원인은 되게 많아. 그 중에서 여러분은 스킬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 앞부분을 내가 이렇게 막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스킬을 선택하는 순간 나의 목적은 뭐예요? 착하시군요. 돈 버는. 좋죠. 돈 버는 거잖아요. 나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해가지고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봤자 얼마를 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뒤엔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굳이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굳이 말을 해가지고 좋을 게 없으면 말을 안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한 거고 상황은 이래서 뭐 때문에 여러분은 그 생각한 거 그거에 의해서 여러분은 뭐를 해요? 여러분은 내 의도하는 대로 들어와서 여러분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일단 일을 하려면 흔들어야 돼요. 회사를.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죠. 잘 나가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 회식해 회식. 회식해요. 근데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문제 없으십니까? 뭐 문제 없어 잘 나가요. 앞으로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것도 하죠. S사에서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결과 지금 막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안은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그럼 바로 그 다음날 전화가 온다라는 거죠. 로그 분석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매출, 홈페이지 소비자가 많이 들어오십니까? 네? 그렇죠? 포커스는 뭐예요? 효율이죠. 그렇죠? 근데 꼭 효율만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홍보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그냥 그러면 분석으로 안 하고 그냥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네이버에다 투자해버리는 것도 답이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뭘로 주느냐의 문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단 상황을 쓰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꺾으세요.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를 제시해 주시라고요. 사장님이건 팀장님이건. 그러면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면 해결을 하려고 해요. 아프죠? 그러면요. 병원 가. 아파야 병원 가. 오케이? 아프지 않으면요. 병원 안 가. 그렇죠? 옛날에 의사들은 환자가 고객인 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야만 오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좁으니까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파야 와요?
넌 아플 거니까 와야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치료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예방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예방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죠? 정기검진은 보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파서 오면요. 그 보험 처리 다 돼서, 거의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은 오면 그냥 죽는 거래요. 끝까지 가서 온대요, 거의. 병원 사람들도 돈 못 벌고. 그렇게 그 마케팅적 상황에서 바꾸는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었다고 했죠. 정보조사를 평상시에 충분히 하시라고요. 평상시에. 뭘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직감력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요. 문제가 터지면 뭐예요? 빨리 답을 봐야 돼요. 답은 뭐가 답이에요? 정말 진실이 답이 아니라 사장이 원하는 게 답이에요. 오케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답이라고요. 여러분, 진실이 아니어도요, 권력자가 돈 많은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될 것도 다 돼요. 여러분 전략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략을 믿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일은 끝까지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다 흐지부지죠. 왜요? 중간에 뭐가 개입을 했던 사장님이, 팀장님이, 실장님이, 이사님이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을 하다 말아요.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끝까지 한 케이스 별로 못 봤어요. 나도 그렇고. 왜? 끝까지 해봐야 알아요? 하다 보면 알아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은 게 튀어나오죠. 그러면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정보를 찾아요. 이런 프로는 이제 초급에서 제가 많이 다뤘어요. 자, 그럼 보고서 쓰는 법. 보고서 쓰는 건 이제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빨리 들어갈게요. 자, 보고서 쓰는 방법. 정말 보고서 진짜 어려울까요? 보고서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해보셨어요? 왜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많이는 쓰는데 핵심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제가 하고 있나 그냥 좀. 오케이. 뭐가 어렵죠? 나만 쉽나? 아, 저도 어려울 거 있어요. 나는 왜 어렵냐면 나는 전달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보여서 어려워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안 보이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하라면 어렵더라고요. 대면 접속을 한 번도 안 하면 되게 어려워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전달력이고 뭐가 다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내 상식대로 쓰거든요. 이때부터는 그냥 걔가 우연히 걔랑 나랑 바라보는 게 맞으면 잘 썼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전혀 틀리죠. 그러면 못 썼다는 소리 안 해요. 그냥 불호쇼라고 그러더라고. 불호쇼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지. 자, 보고서 정말 어렵느냐? 이렇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방법은. 자, 기획서를 쓸 때도 언제나 플레임을 얘기해 주라고 했죠. 쓰는 방법. 중간보고서와 상세보고서 얘기를 할 거고. 정말 어려운가? 이게 연합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렵다고 느낀 사람이 대부분이야. 72%가 문서 작성을 어렵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대부분 일이라는 게 글 쓰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말하는 건 쉽죠. 왜 말이 쉽고 문서는 어려워요? 말을 왜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다른 어휘로도 말할 수 있고 다른 뉘앙스로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데 문서 작성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말을 하다 보면 표정, 그 사람 말투, 그 사람 이따 대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핑퐁 스타일이죠. 똑딱똑딱 왔다 가니까 말이 쉬워.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말해본 적 있어요? 표정 변화도 없고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되게 말하기가 어려워. 그죠? 그러죠? 또 말 듣고 있냐? 그러면 되게 어려워. 그건 문서랑 비슷해요. 그죠? 문서가 어려운 거는 맨 땅에다가 맨 땅에다가 이렇게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뭐예요? 되게 그게 뻘쭘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문서가 어려운 건 표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꾸 표현의 문제를 달지 마세요. 여러분, 투박하게 하는 걸수록 더 보고서의 질이 좋아.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여러분, 대학생 애들이 보고서는 더 화려하게 써요. 색깔 쓰는 거 보셨죠? 대학생 애들. 그냥 원색에 그냥 팍 쓰잖아. 그러면 쓰면 쓸수록 내용의 질이 떨어져. 그죠? 자, 문서의 제작성을 보충받은 적이 있다가 59.2%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문서만 잘 써도 출세해요, 조직 내에서는. 오케이? 자, 뭐가 문제냐? 이게 16.1%. 설득적인, 여러분, 설득력 있는 문장이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설득력. 상대를 모르는 거죠. 상대를 모르니까 설득이 이게 기술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씨름은 힘센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라 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한다. 그죠? 힘이 없어서 기술 들어가는 거다. 그죠? 힘센 애들은요, 어떻게 이겨요? K1 같은 거 보면. 등치 큰 애들. 최영만은 어떻게 이겨요?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일단. 그죠? 그리고요, 이 등치 큰 애들은 일단 하체가 부실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등치 큰 애들의 약점이 뭐예요? 전력 소비가, 전력이래. 걔가 뭐 기계도 아닌데. 뭐죠? 에너지 소비가 크죠? 그래서 일단 전략 모원. 등을 보이지면 안 돼. 그쵸? 대신요, 질질 끌어야 돼요. 근데 공격을 안 하면 경고를 받거든요? 그래서요, 치고 빠지기. 계속 뭐예요? 로킥. 그죠? 그리고 전략 원, 판정승으로 가자. KO는 최영만이 원하는 거야. 그죠? 최영만 하는 거 보셨어요? 걔는 그냥 이래도 그냥 일반인이 뭐예요? 그냥 뭐죠? 발로 때리는 거랑 똑같죠? 니킥이 일반인 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붙으면 뭐예요? 최영만 같은 사람, 최영만 선수 싸우는 거 보면은 슬렁슬렁 싸우는 거 같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대 맞으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라는 건 기술력이 없는 거고, 예문부재 이건 뭐예요? 보고 베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때는 뭐가냐면, 제대로 보고 베끼면 돼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요, 모든 문서는 모두 잘했다 못했다라는 건 절대적인 게 없다고요. 상황적인 거죠. 그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베끼는 건 뭐예요? 근데 사내 기획서는 괜찮아. 사장님이 좋아하는 기획서를 얻어다가 그 폼만 바꾸면 일단 먹고 들어가요. 왜? 그 문서를 보고 하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았으니까. 그저께 청와대 강의를 나간 적이 있는데, 청와대 보고서 쓰고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이만한 문서를 하나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쓰셨는데 했더니, 그냥 쓰다뇨. 대통령님이 이거 잘 썼다고 극찬을 하셔가지고 지금 회람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말하면 또 할 말 없지. 또 잘 썼다고 말을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나보다는 대통령이 더 끝발이 있으신 분인데, 잘 쓰셨네요. 뭐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걸 보니까 대통령의 대통령의 스타일을 알겠더라고요.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 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대로 쓰시면 돼요? 하여튼 계속 자기가 이게 회람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엔 바뀌어, 그거. 청와대 주인이 바뀔 테니까. 그죠? 3개월 전에 이렇게 써서 칭찬받았는데, 그렇게 써가서 3개월 후엔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욕먹을지도 몰라. 왜요? 주인이 바뀌면 시스템을 다 바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인이 될 분이 경영인인지 아니면 관공인인지에 따라서 문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4년 전에 제가 시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왜? 문서를 파워포인트로 바꾸려고. 그렇게 되면 또 바꾸고, 그런 변화의 와중에서 기회적인 요소가 또 터질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혼동기에는 기회와 위협이 같이 와요. 혼동기에는.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각적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시각적 문제는. 오케이? 차라리 난 이걸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지 제대로 어려운 거예요. 논리 전개가 어렵다. 뭘 말하고 뭘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면 제대로 문제를 아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은 뭐가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다 제각기 있지 않아요.
오케이? 모든 문제는요,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80%의 하나의 원인에 귀착돼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 할 때도 2대8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하고 뭐 랭키닷컴하고 수많은 회사들 있죠. 갖고 있는 문제는 다 제각기가 아니라 80%는 다 똑같아. 20%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컨설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플레임워크가 들어가질 않아요. 모든 회사는 재무의 문제, 인사의 문제, 생산의 문제, 마케팅 문제 다 갖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문제 다 갖고 있다고요. 기업의 무다장 독창적인 문제는 20%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봤을 때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노하우를 많이 알아도 안 바뀌어요. 실력이 안 늘어요. 가장 빠르게 실력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틀린 부분을 교정하는 게 더 빨라요. 효과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있어도요, 내부에 자기 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충돌이 나죠. 그러면 자기 방식을 고수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내가 기획서를 쓰거나 보고서 쓸 때 가장 뭐가 안 될까? 그걸 찾아내면 바로 발전의 순간으로 갈 수 있어요. 죽어도 모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보고서를 못 쓰는 방법, 잘 쓰는 방법을 몰라서 못 써요? 루인스 씨 그래? 몰라서 못 써요? 아니, 시각적 표현이 전달력이 문제라면서요. 시각적보다도 이제 그 단순하게 핵심적인 걸 잡아서 그 메시지화하는. 그걸 정말 몰라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안다니까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정말 몰라서 못해요?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다 방법은 다 알아. 이럴 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연습. 여러분 보고서 쓸 때 이건 제가 맨날 말하는 건데 잘 쓰지 마요. 오케이? 잘 쓰지 마요. 잘 쓰려고 들면 자꾸 삽질해요. 잘 쓰려고 하면 A를 쓰지 않고 B, C, D, E, F를 쓰려고 한다고요. 일단 보고서를 쓸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욕 먹지 마세요. 욕 먹지 마세요. 쓰고. 오케이? 욕 안 먹는 보고서를 쓰세요. 욕 안 먹는 보고서. 그러면 욕 안 먹는 보고서가 뭐예요? 기대치를 만족하는 보고서에 일단 나오는 게. 보고서를 쓰고 사장님한테 욕만 안 먹는다고 생각해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요, 사람을 설득하지 마시고요, 재우지만 마세요. 사람을 재우지만 않아도 보통 이상은 가요. 자꾸 잘하려고 드니까 기본을 놓치는 거죠. 돈 벌려고 성실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노하우, 성공 노하우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성실하세요.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노하우를 찾아요. 그죠?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를 원하지 가장 기초적인 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기초가 해결됐을 때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비즈니스를 잘하죠. 그죠? 몸이 부실한데 무슨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면 뭐예요? 일단 사장님이 딱 원하면 일단 욕을 안 먹는다. 그럼 뭐가 보여요? 사장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그게 일단 그게 잘 되죠. 2단계. 사장님을 추가 만족시켜 주세요. 사장님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 플러스 1, 2, 3, 4로. 그 다음 단계. 사장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고서를 통해서. 단계별 접근이에요. 오케이? 저는 PT 할 때 옛날에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PT 수업도 많이 들었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늘어.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줬어요. 잘하려고 들지 말고요, PT하고 저 따위로 PT하냐, 그 소리만 안 듣게 나오게 하라고요. 그 소리만. 그랬더니 정말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왜? 난 기본에 충실했거든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보면 기본에서 어긋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거. 아침에 출퇴근도 안 지키면서 무슨 사장님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죠? 출퇴근도 안 지키면서 무슨 신뢰예요? 그거 기본인데. 그죠? 씻지도 않으면서 무슨 여자를 꼬셔. 그죠? 기본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주를 부리라는 거죠. 보고서도 그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자, 보고서의 키드라이버 아시죠?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뭘 보고 하는지, 아까 노무현 대통령 그거를 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는 짧게 하죠, 요새. 그죠? 보고 길게 하지 않아. 대부분 뭔데요? 답은 거의 클리어 하거든요. 답을 몰라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나라 리더, 세계적인 리더, 미국 이건 다 포함해서요, 리더들의 대부분 특징은요, 그런 합리적인 리더보단 약간 하드형 리더들이 아직도 많아요.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리더들이 많다고요. 오케이? 그런 리더가 나쁜 놈이 아니라 그런 리더가 그런 성향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죠? 이용을 해야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자꾸 자기 늪에 빠질 수 있도록 조종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안을 밀어붙인다고요. 오케이? 즉, 보고는 사람의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부응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보고서 작성.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자, 실력으로 진검승부를 보면 져요. 오케이?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실력이 가시화예요. 그게 바로 문서 발표 능력 이런 거예요. 사교력. 오케이? 자,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실력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실력을 평가하죠. 그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예. 어떤 사람은 진정한 실력이 발표력과 문서 작성력과 사교력을 통해서 증폭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로 인해서 감소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뭘 키워야 돼요? 요걸 키우면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 세 개 중에 가장 추천하는 게 뭐냐? 1순위, 뭘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2순위. 3순위 이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발표력이 좋아지면 사교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멍청하게 말을 해줘야 사교력이 좋아지기도 해요. 가끔씩 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을 먹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큰 대행사 있고 컨설팅 하는 애들이 있으면 새벽 4시에 마셔. 내일 PT야. 근데 막 마셔. 근데 이제 내일 PT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이미 늦었지만. 나 일찍 일어날게.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일 안 바쁜 사람 어딨어? 그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야, 나 내일 PT 그러면 재수없다는 소리 들어요. 그죠? 에이씨, 알았어. 그러면 좋아해. 예. 그리고 이제 그러죠. 마시자 하면서 마시고 죽자 이러죠. 왜 마시고 죽어? 내 돈 내고. 그죠? 그런데 좋아한다고요. 그런 건 사교력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는 거. 오케이? 발표력은요. 그것도 다른 얘기예요. 오케이? 여러분, 정말 사람이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잘해요? 매력적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잘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 인기 많고 사교적이고 호의적인 사람은요. PT를 좀 못하죠. 그래도 이해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원래 재수없고 뺀질뺀질한 사람이 PT를 못하죠. 근데 실패하죠. 그러면 걔는 죽었어요 이제. 빙의 제공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호감 있게 행동을 하는 게 좋아요. 호감 있게. 자, 테크니컬 라이팅이라는 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기했던 쉽게 쓰시라고요.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사 성공 확률이 뭐다는 성공 확률이 저축 하는 것보다 파워포인트로 성공 확률 75%, 실패하는 건 25% 이렇게 하면 뭐야? 훨씬 쉽죠? 그냥 봄으로서 나오자. 읽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명확하고. 오케이?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명확하죠? 뭔지는 몰라도 세 개가 얘를 서포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아래로 가면요. 얘를 하려면 얘 세 개를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필요 충분 조건에 맞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뭔 소리일까요? 힘들어. 나이가 들어서, 뭘까요? 정보 조사를 할 때는요. 필요 충분의 조건에 맞추라고요. 필요한 만큼, 충분한 만큼. 예? 더 많이 써주면요. 결론이 안 맺어질 거니까. 이렇게? 필요한 거 이상으로 주죠. 그러면 잘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결론을 내려면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알죠? 그럼 결론 못 내. 너무 많이 모르죠? 결론 못 내. 몰라서 못 내고 많이 알아서 못 내. 제일 좋은 건 내릴 만큼만 줘요. 오케이?
그게 정보조사의 깊이와 난이도와 그 양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제안을 하면 사장님이 결론 못 내리는 이유는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판단을 못 내린다고요. 자, 테크니컬 라이팅이란 뭐냐?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글을 쓰자는 거예요. 기술적 대화. 이걸 뭐냐? 공대생들이나 이런 걸 많이 써요. 테크니컬 들어보신 분? 테크니컬 라이팅. 못 들어보셨어요? 테크니컬 라이팅이란 이런 거죠. 보고서 되게 많죠? 그죠? 보고서. 그죠?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 일일 보고서는 왜 써요? 그죠? 일일 보고서는, 일일 보고서 뭉쳐서 주간 보고죠. 주간 보고가 뭐예요? 중간 보고죠. 일일 보고서는 그 결론이 뭐여야 돼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주간에 뭐를 하기 위해서 뭘 맞춰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 자기 정말 일일 하루에 한 걸 쓰면 못 쓰는 거죠. 하루에 자기가 아침에 밥 뭐 먹었고 뭐하고 그것도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죠? 요로 올라갈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서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기획서의 형태로. 이런 거는 무슨 형태가 있어요? 이런 건 서식의 형태가 있다고요. 여러분 퇴사할 때 기획서 쓰지 않죠? 입사할 때는요.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그죠? 자, 이거 했죠? 리터렉처 라이팅과 테크니컬 라이팅의 차이는요. 얘는요. 발산을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냥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재능과 감성이 있어야 되지만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수렴. 뭐의 수렴이요? 정보의 수렴. 오케이? 여러분이 그래서 정보 없이 기획서를 쓰는 건 발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기술과 연습이 있으면 좋아져요. 기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건 기술이에요. 기술. 보고서 작성의 5가지 문제점과 대처법에 대해서 해보자. 아픈 곳을 알아야 잘 고쳐요. 여러분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요? 나는 첫 번째다. 둘째다. 셋째다. 왜 장황한지 아시겠죠? 했던 말 계속하면 아는 말 톡 하면 장황한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A형이에요? O형이에요? 저도 한때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왜 A형이라 제가 알까? 계속 썼어요. 4번째다. 5번째다. 뻔한 기획서를 보고서를 왜 쓸까요? 왜 써요? 아니 아직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보고서 쓰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일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보고서 쓰는 게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그런 보고서를 써요. 뻔한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정말 일이야. 일. 보고서란 그래, 그런 일은 뭐 어쩔 수 없겠지. 내가 하위 정말 바닥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상사한테 한번 그런 걸 줘야 돼요. 보고서를 통해서 뭔가 그런 게 상사가 나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그거 써야 돼요. 네. 그건 뻔한 보고서를 뭐라고 해요? 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식. 오케이? 자,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지 아셔야 포커스에 맞춰요. 초짜 보고서. 초짜 보고서의 특징.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초짜 보고서가 뭘 것 같아요? 다리와 빌딩. 다리, 빌딩. 제가 창의력을 지금 자극하는 거죠? 빌딩의 멋과 초짜의 뭐가 비슷하고. 자, 보고 대상자는 보고를 받아서 뭐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오케이? 이사회에서 보고해달라면 사장님은 이사회에다가 사장님이 보고서 쓰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목적은 이사회 보고야. 그럼 또 다른 거예요.
사장님이 보고서를 써오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 제출용이에요. 다른 거예요. 사장님은 보고서를 위해서 보고서를 받지 않아요. 뭐 하려고 받죠. 초짜는요, 그냥 직구로 던져요. 오케이? 얘기했던 거예요. 프로는요, 이렇게 쓰죠. 이해 아시죠? 네. 언제나 보고서를 잘 쓰고 기획을 잘 하려고, 제안을 잘 하려면 누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내에, 내일 회사에 가셔서 눈을 감고 한번 역학을 한번 보세요. 조직에. 대표님 계세요? 혹시? 대표님은 없겠으면 역학을 보셔서 기획서가 어디로 흘러다니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고서가.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요. 그리고 누구 손에 들려야 보고서가 그 끝선까지 가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루트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 라인이 대세야. 오케이? 그 라인에 안 들어오면 출세는 못해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출세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은요, 능력 있어 보이는 애를 출세의 승진의 후보자로 두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야 승진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실력 있으면 이름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을 알려야 관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대에 부응을 하면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자를 보지 말고 보고서를 쓸 때 사장이 이 보고서를 갖고 뭐를 할까? 사장님이 이거 갖고 주주들한테 발표를 해야 돼. 매출은 그지같이 떨어졌어요. 보고서 써오래.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현황대로 쓸까요? 그지같이 떨어졌다고요? 그러면요. 사장님은 오직 그거 갖고 하면 이사회한테 잘리는 거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써야 돼요? 현황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사장이 주주들한테 입이 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만약 이명박 씨 비서야. 네, 대국민 보고를 해야 돼. 그럼 상황을 어떻게 나눠서 보고를 해야 돼요? 경제냐, 비경제냐로 나눠서 해야 그분이 청와대에 가실 확률이 크시죠? 여러분이 만약 정동영 씨 비서면요. 경제냐, 비경제로 써주면 여러분은 역적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패냐? 반부패냐로 얘기를 해놔야죠. 그렇게 상황을 조정해놔야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민주노동당은요? 문국현 씨는요? 상황이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다 달라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대상자를 분석을 할 때는 주제와의 관계, 평가하려고, 의뢰하려고, 문의하려고, 소속, 행동, 긴급도, 내용, 전문 지식, 입장 다 봐야 돼요.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보고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긴급도에 따라서 엄청 달라. 여러분 보세요. 사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세요. 김대리, 야, 시간이 없는지 알겠는데 내일까지 자동차 국내 정세 분석 현황 분석 좀 해봐. 쑥 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몇 시에 말했냐면 퇴근 시간 10분 전. 사장님들 보통 그때 하죠. 주말 끼고 5시 50분에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불쑥 와가지고 왜 날 시켰느냐? 내가 눈에 보여서. 김대리, 내일까지 우리 자동차 회사야. 야, 자동차 현황 분석 내일까지 해봐봐. 여러분은 뭘 보고할 거예요? 내일,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딱 만나서 김대리 봐. 김대리, 시간이 없는 건 알겠지만, 퇴근하려고 하나? 시간이 없는지 알겠지만, 내일까지 국내 자동차 현황 분석 좀 다 해봐. 내일 9시까지. 기다릴게. 진퇴근. 여러분은 10분 전에 가방 사다가, 맞아. 여러분 어떻게 보고할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상황을 10분 전에 가방 싸고 있는데 김대리 시간이 없는지 알겠지만 내일까지 국내 자동차 현황에 대해서 분석 좀 해봐. 내일 9시에 오자마자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네,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퇴근하려고 하는데요. 하면 사장님이 이러겠죠. 뭐라고 할까요? 쓰고 가? 저는 대행사에 있었을 때 난 한 번도 추석 때 쉬어본 적이 없어요. 설날에도. 꼭 설날 전에 발주하죠. 나 걔네들 참 재밌어. 설날 전에 발주하고 추석 전에 발주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열받아서 물어봤어요. 그쵸?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좋잖아. 나 설 갔다 오면 보고서 있으면. 그럼 저는 설에 집에 안 가나요? 가! 쓰고. 그래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쵸? 여러분, 주말에 막 이렇게 막 얘기하죠. 내가 보고 써봐? 이러죠. 되게 자기 입장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걔는 그래도 돼. 왜요? 갑이니까.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광고주 되면 되라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정보조사 해봐야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하다 보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떻게가 머리에 쭉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뭔데요? 그 사장님이 원하는 높은 답을 우리 세상에서 오케이. 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여러분. 시간에 맞는 결론을 주세요. 여러분, 일단은요, 디테일한 보고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망해요. 사장님 분명히 얘기했죠. 시간이 없는지 알지만 이라고 했죠. 시간이 없는 건 서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요, 뭐를 해요? 일단, 사장님이 이 시점에서 이게 뭔 얘기를 했는지 좀 많이 알고 있죠. 그럼 훨씬 보이는데 그게 없죠.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부터 보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평상시부터. 오케이? 근데 일단은 난이도는 뭐겠어요? 결론은 그거야. 현황이 좋느냐, 나쁘느냐예요. 결론은 그거야. 그렇죠? 현황이 좋느냐, 안 느냐? 그거는 그 얘기를 듣고 사장님이 뭐 판단하려고 해요. 왜? 거시 분석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막 소비자 조사 막 하고 있으면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는지 알겠지만 하면 뭐예요? 디테일한 얘기는 거시적인 분석회에서 방향 잡아주고 사장님한테 품위 받아서 세부 조사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요, 3C로 분석을 해보자고요. 경쟁사 어디? 오케이? 소비자 뭐? 그 다음 또 뭐예요? 국내 자동차 환경 뭐? 그렇게 해서 향후 뭐뭐는 증감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서는 향후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라고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었는데 여러분 하룻밤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죠. 디테일한 부분에 약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끝날 때.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뭐뭐한 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면요. 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김대리하고 이대리하고 최대리에서 TFT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려고 막 잘하려고 막 밤새도록 막 프린트 막 징징징징 하고 쓰는 건 한 장. 이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의도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을 시킬 때 보고서를 쓰라고 할 때 그 상황, 그 목표,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걸 다 해서 뭐예요? 내 업무 난이도를 짜야 돼요. 그러겠죠? 그 가설은 어떻게 짜요? 지금 막 물이 매출 떨어지고 있고 막 경쟁사에서 신품 나오고 있고 막 이래. 그럼 가설은요? 안 됩니다. 우리 포기합시다로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설은 그 사람에 맞게끔 궁합에 맞게끔 가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상사도 타부서 사람이 보고서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행동 직접적으로 시키는 거 있죠. 그렇죠? 3 쿠션으로 나오는 것도 있죠. 긍정적인 거 있죠. 여러분 매출이 되게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죠. 뭘 써야 돼요?
잘 되고 있는 것에 그렇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 있어줘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경영자한테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기술자한테 쓸 때는요. 우리 이사님이 기술자 출신이야. 그러면 어떻게 써요? 우리 사장님이요. 아티스트 출신이야. 그럼 어떻게 쓸 거냐고요? 아티스트 출신인데 막 기술적인 얘기 해줄까요? 아니죠. 경영자, 여러분 전문가라면요. 다 달라요. 자,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다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본다고요. 자, 다음 중 어떤 게 초짜일까요? 얘가 초짜겠죠. 글을 쓰는데 얘는 성을 쌓는데 뭐 위에서 쌓아요? 모래 위에서 쌓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고 계속 쌓아가면 뭐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런 정보들이죠. 정보들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전개야, 전개. 그걸 논리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빨력. 이 말빨력을 할 때 여러 가지 툴이 필요해요, 툴. 그쵸? 우리 아까 피라미드 했죠? 피라미드 이거.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넘어간겨는 질의응답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넘길 때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도 이렇게 막 자로 재고 이거 해야지. 이런 게 다 뭘까요? 뭐 3C, 4C, SWOT 이런 거를 적게 적소해야지 넣어주면 뭐야? 논리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서에도. 오케이? 자, 사내보고서와 사회보고서의 특징이죠. 사내보고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쭉. 왜요? 배경, 전개, 문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기획서에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오케이? 이거는 뭐야? 안티크라이막스죠. 이건요, 크라이막스죠. 오케이? 자, 이렇게 쓰고, 자, 보고의 예시예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길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냥 대뜸 물어봐요. 야, 오늘 어떻게 됐냐? 뭐 해서 어떻게 됐냐가 아니야. 그거 어떻게 됐냐? 그럼 뭐라고 말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죠. 어떻게 됐냐?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 이래서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고 2시 정도에 되면 우리가 최종 안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시에 보자? 가요. 아까 우리 봤죠? 돌발 영상. 그죠? 근데 보고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그죠? 어떻게 됐냐? 파도가 나와서 예산상의 문제가 결국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랑 똑같은 거죠. 그걸 못 막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막지 말까요? 저희가 아직 했는데 저희가 아직 공약대가 안 돼가지고 좀처럼 관리부에다가 외주를 불라고 하는데 뭐 하는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다 말해주죠. 네. 펜스를 2중, 3중, 4중으로 치던 가서 중국에서 하던 일본에서 사오던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보고가 내부에선. 자, 그래서 다양한 보고서를 쓸 때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잡아야 돼요? 쓰는 방식을 잡아야 돼요. 오케이? 고속도로를 뚫어놓고 뭐예요? 거기다 정보를 얹혀놓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기승전결은 언제 쓸까요? 뭔가 크라이막스적인 걸 줄 때는 기승전결로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OW3H는요, 정보량이 많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이랑 비슷하죠? 이거는요. 정석적으로 쓸 때, 결론, 본론, 서론은요. 산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서를 쓸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 그런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나는 어떤 식으로 말을 풀 거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나 목차의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좋은 기획서는 읽어야만 하는 기획서가 아니라 읽혀야 되는 기획서, 읽혀지는 기획서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장황해지는 보고서의 원인이 뭐냐면요. 목적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적을. 오케이? 목적을.
목적이 맞지 않은 보고서가 장황한 거예요. 자, 보고서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보고서는 장황하게 돼요. 왜? 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보고서의 목적이 뭘까요? 보고서의 목적은 당신의 목적이 아닌 보고서를 검토하는 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보고서를 읽고 난 후에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죠? 이거를 시키려면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앞에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내 목적이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거야. 내 목적이요. 그럼 목표는 며칠까지 10kg를 감량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 중간 목표는 며칠까지 몸무게를 5kg 감소해야겠죠. 그러려면 매일매일 다이어트, 러닝머신을 해야겠죠. 이게 뭐예요? 행동의 목표죠. 이게 뭐냐면요, 목적이 잘 안 보이면, 기획서가 안 되면 사장님의 목적을 써. 그리고 중간 목표, 목표를 꼭지점으로 놓고 쓰세요. 오케이? 오직 기획서는 목적이니까. 우리 회사의 목표가, 사장님의 보고서를 원지가 이사회를 달래줘야 돼. 오케이? 매출이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럼 그 목적을 하는 목표는 뭐여야 돼요? 이사회가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면에서 기대치를 더 많이 하게끔 해야 돼. 그런 중간 목표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회사를 수화해 본 결과 오퍼튜니티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돼. 그러려면 내가 뭘 조사해야 되냐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차라리 목적을 원하는 걸 딱딱 찝어버리면 거기다가 말을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클리어하지 않으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목적이에요? 권력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존경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목적? 여러분, 돈이 목적이면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월급이에요? 아니면 경험이에요? 아니면 시간 때우기예요? 다 다르죠? 여러분,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중소기업에서 다녀봤자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대기업에 가서 쇼부를 봐야죠. 그리고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회사를 다녀봤자요.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경험이 목적이에요. 그럼 회사 다녀. 경험을 얻기 위해서. 그 대신요, 중소기업에 가. 대기업에 가면 큰 비즈니스는 할 수 있어도 뭐예요? 엄청난 뭐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행동이 다 다른 건데, 사람들이 목적이 뭐 하다 보니까 뭐야? 삽질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거 하다 보면 나이만 먹죠. 방법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는 17살에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 시너지를 잘 내죠. 그렇죠? 한 곳에다가 자기의 모든 역량을 퍼붓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뚜렷지 않은 사람은 삽질만 많이 하다가 뭐예요? 그냥 주변만 그냥 어지럽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쓸 때도 목적을 뚜렷하게 하는 거야. 누구의 목적이야? 보고를 받는 사람의 목적이.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해보자. 보고서를 받는 사람은 사장님이야. 보고서를 나누는 팀장님이야. 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야. 팀장님과 사장님의 목적이 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사장님은요, 뭐 이렇게 해보자. 사장님은요, 두꺼운 계획서를 좋아해. 이사님은요, 얇은 계획서를 좋아해.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나 사장님은 반드시 이사님이 기획서를 들고 가요.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다 나오는 얘기 해드릴게요. 요약본을 써요. 이사님은요, 마음에 안 들어서 요약본만 들고 가요. 오케이? 본론을 떼어버린다고요. 왜? 이사님은요, 본론 붙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무식하니까 많이 쓴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은요, 그람으로 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사장님한테 맞춘다. 사장님한테 맞춘다. 이사님한테 맞춘다. 오케이, 왜 이사님한테 맞춰요? 저희 직접 보고야 이사님이기 때문에 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님이기 때문에 이사님한테 맞춰요. 오케이. 일단
작은 전략에선 당연히 1전략은 이사님한테만. 사장님한테 맞췄다간 여러분 월권이라는 걸 받을 거예요. 사장님한테 신뢰를 대신 이사님한테는 쫑크를 받는 거죠. 그러나 사장님은 자주 보지 않고 이사님을 자주 보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이사님을 맞춰야죠. 근데 자꾸 그러면 여러분은 끝내는 뭐예요? 아무 성과도 못 얻어요. 왜? 상사를 잘못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님을 바꿔 타야죠. 근데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지만 못 바꾼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 한다는 게 쓸데없는 고민이 너무 많아. 이런 고민들이야. 그죠? 예, 그죠? 딴 일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조직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이렇게 쓴다. 그 다음 뚜렷한 목적과 목표, 명쾌한 결과를 제시해야 된다. 결론은 이런 것 중에서 하나 내야 돼요.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오케이?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획서라고 하면 이게 보고서라고 하면 보고서는 하나의 형태죠. 근데 모든 건 다 구성이 뭐예요? 정보로 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설득시키지 말고 뭐 시켜야 돼요? 이게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얘가 뽀뽀해도 좋아하죠. 예, 뽀뽀하라고 하니까 뽀뽀하는 거죠. 설득은요, 이러고 생각해요. 보고서를 통해서 설득은 안 돼요. 보고서는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보고서는 뭐를 강구해야 돼요? 이해를 강구해야 돼요. 이해를 시켜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설득력과 논리력을 좋게 하려면 요걸 잘 맞춰줘야죠. 결과를 좋게 하려면 뭐에 힘을 써야 돼요? 원인의 힘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는요. 결과는 더 좋은 게 결과를 안 쓰는 게 더 좋아. 근데 자연스럽게 그거밖에 결론이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사장님이랑 음식점에 갔는데 사장님이 돈이 없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무거나 시켜라. 난 짜장. 답 나온 거 아니야? 그죠? 저는 싹스핀이요. 그럼 사장님이 싹스핀 먹어라. 걔는 적어놓는 거죠. 싹스핀.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보고서도. 즉 기초적인 보고서를 잘 쓰려면 이거죠. 우리 했죠. 1에서 뭐예요? 이거다. 이게 뭐야? 귀나. 1에서 연역. 오케이? 논리에 이건 이제 기초편에서 했던 거예요. 변, 정, 반, 합. 이건 안 써요. 계획서에서. 왜? 이거 더 너무 어려워. 쓰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대부분 이거를 써서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동이 없죠? 설득력을 이거 높이려면 어디를 건드려요? 여기를 건드는 거죠? 이거는요? 건들 데가 없죠? 건들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설득력이 많이 안 높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죠. 글의 플레임을 잡는 거.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 피라미드가 나오다고요. 오케이? 자, 5번째. 뻔한 보고서를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어나는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 순서대로. 너무 뻔한 거죠. 여러분이 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왜?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해서 뭘 하려고 뭘 했는데에 관심이 많은 거죠. 2번째, 건전한 의구심과 가설이 없을 때 뻔한 계획서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보고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뭐 시켜야 돼요? 교감시키고 엔터테이닝 시켜주시라고요. 뻔한 보고서는 나쁜 기획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감정에 미동이 없는 기획서죠. 여러분 보고서의 20%에서 30%는요. 엔터테이닝이 들어와야 돼. 손에 땀을 쥐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야. 안 될 것도 이야. 여러분이 보고서를 통해서 뭘 얻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몰랐던 거나 뭐 놓쳤던 걸 듣고 싶죠. 자기가 알던 걸 또 받고 싶은 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드리지만 보고서나 기획서는 궁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자, 여러분. 그래서 연역적으로 쓸 때 뻔한 게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기초편에 했죠?
음식점은 역 앞 등의 좋은 입지가 성공의 포인트죠. 그렇죠? 그럼 BBQ는 주택가 골목길로 진출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럼 망해야죠. 근데 성공하지 못해야죠. 이게 연역이에요. 모든 음식점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열어야지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BBQ는 골목길에서 했으니까 망해야죠. 근데요, 성공했죠. 여러분, 음식점은, 여러분, 얘네들은 일단 성공했어. 그건 뭐예요? 왜 성공했냐고요? 그죠? 그럼 뭐예요? 새로운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건 몰랐던 거잖아요. 네. 음식점은 꼭 사람들이 많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만약 배달 업체라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역 방법을 우리 창의적 방법을 쓴다고 했죠. 전제를 하지 않는 거야. 이거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의 문제는 잘못된 전제예요. 그렇죠?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제를 두지 않고요. 일단 관찰을 해. BBQ는 배달 중심의 회사였죠. 그렇죠? 근데 뭐예요? 성공한 거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왜 성공했냐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공하니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냥 자본이 많아서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요인을 뭘로 두는 거예요? 배달 업체였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실무적인 기획서 작성법 하는 방법이 뭐냐면 1.1 주간. 자, 여러분 이게 1.1 보고서죠? 주간 보고서는요, 이거죠. 그죠? 월간 보고서는 이거죠. 그죠? 자, 보세요. 1.1 보고서의 목적과 특징이 뭐냐고요. 주간 보고서의 목적과 특징이 뭐고 월간 보고서의 목적과 특징이 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1.1 보고서에서 뭘 받고 싶냐고요. 당연히 목표에 대한 진행 방향이에요. 그렇죠? 오늘 한 업무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오늘 뭘 했냐고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냐고요. 그거에 중심적으로 써주는 거지 그냥 오늘 한 현황에 대해서 써주면 되지 않는 거겠죠. 자, 여러분 업무 보고서와 중간 보고서, 세부 보고서가 있죠.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1.1 보고서는 뭐의 목적 달성을 위한 거예요? 주간의 목적이에요. 주간 보고서는요, 월간의 목적이죠. 그래서 매일 회의하는 게 아니야. 회의를 자주 해봤자 뭐예요? 주간 회의, 월요일날 회의하는 거죠. 어떤 회사는 월간 회의하는 경우인데 월은 뭘로 해요? 월은 보통 사장님이 주최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주는요, 팀장이 주최하더라는 거죠. 팀장이 뭐를 보고 싶은데요? 팀장은 월간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1 보고를 할 때도 뭐예요? 팀장님이 월간 보고를 할 수 있는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팀장이 결국 일은 해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보고 대상자의 입장에서 업무 중간 세부 보고서에 따라서 확인하고 10분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라고요. 그럼 보고할 내용이 보이는 거죠. 자, 보고서의 작성 순서는요, 일단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보고서 작성이죠. 제일 먼저 뭐래요? 주제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죠? 제일 먼저 주제를 보는 거죠. 내가 뭘 할까? 그 다음 뭐를 해요? 보고 대상자가 검토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서 뭐를 봐요? 궁합을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언제 할까? 여러분, 보고는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사장님 기분 나쁠 때 보고해봐요. 그냥 바로 욕이지. 사장님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하면요, 일단 욕은 안 먹어. 그렇죠? 제가 잘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3박자가 맞다? 성공 못하는 사람은 엇박자 인생이고? 대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기 싫죠. 그래서 이상한 회사 갔어. 오케이? 그리고 회사 다니는데 일해야죠. 근데 왜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을까? 아니, 그러면 대학 때 공부를 했었으면 됐잖아. 근데 맨날 엇박자야. 여러분은 시간이 많어. 열정도 있어. 돈이 없어. 그래서 일을 못해. 그죠?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아. 시간도 많아. 열정이 없네. 그래서 사람 부리는 거죠. 아, 돈도 많아. 시간도 많아. 다리에 힘이 없네.
그죠? 잘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조건과 모든 게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삼박자가 딱 맞춰졌을 때 노력이라는 게 가미가 되면 확 올라가.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뭐야? 시기 결정하고 그다음 뭐야? 플레임 결정. 플레임이 뭐죠? 피라미드. 대형 피라미드인지 아니면 소형 피라미드인지 결정하고요. 자료 수집. 뭘 조사해야 돼요? 피라미드의 빵꾸난 부분. 그죠? 그리고요. 이해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거 문제예요, 이거 문제, 이거 문제, 이거 문제예요. 이거는 앞뒤가 뭐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계략 구성, 작성, 수정 보완, 최종 규정.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점프한다고요. 아니, 이걸 제일 먼저 점프해요. 그리고 바로 뭐에 들어가요? 자료 수집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뭐가 들어가죠? 뭘 조사해야 될지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보고하라고 하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막 프린트 엄청나게 해요. 자기네 집에서는 절대 안 하고 회사에서만 막 뭐 징징징징징 해놓고 쓰는 거 2장. 욕심만 많다라는 거예요. 욕심만. 예,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막 조사해놓고요.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고쳤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예. 자, 이게 잘 잡히면 이 하위는 제가 많이 잡혀요. 이게. 자, 그래서 1.1보고서 쓸 땐 매일의 기록이기 때문에 빠르게 작성해야 되는 게 낫고 OW1H 방식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쓰는 거니까. 이렇게 누가 썼는가, 누가 읽는가, 일자, 그다음 항목, 결과, 그다음 알게 된 뭐 계획란, 내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요. 자, 그리고요. 주간 보고서는요. 주 단위로 업무의 진행과 결과를 보고하는 게 좋죠. 주 단위로. 그죠? 중간 업무는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중간 보고서 할 때는 제목 쓰고 머리말 쓰고 목적 쓰고 목표 쓰고 결론 쓰고 향후 방향 쓰고 참고 자료. 여러분, 보고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안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요, 직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뭘 원하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안서는요, 변화구거든요. 제안서는요, 하기 싫다는 애를 하게끔 만든다라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제안서가 뭐에 대한 고려가 많이 해요? 심리 상태에 대한 고려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자꾸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지는지 난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비즈니스 하다 보면 마케팅 책을 뒤져보는 게 아니라 심리학 책을 더 많이 뒤져봐요. 왜? 걔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판단이 나와야 다음에 뭐 가이드라인이 생기거든요. 대부분.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상세 업무 보고서 할 때는요. 표지 쓰고요. 요약 쓰고요. 목차 쓰는 게 중요해요. 이 목차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게 좋다고요. 그러면 이해도가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요. 테이블 쓰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게 좋아요. 오케이? 서론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자연스럽게 본론으로 토스시키기. 그래서 서론을 너무 길면 무슨 소리가 들어요? 장황하다. 근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서론을 되게 짧게 쓰면요. 너무 무대뽀적이죠. 그죠? 자, 다음에 요약문을 분석하고 300자 내로 요약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 집에 가서 한번 쑥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버려도 요약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요약이 돼요? 진짜 딴 거 없이요. 제목 쓰고 볼드 매겨도요. 이해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죠? 제목 쓰고 볼드 써도 왜요? 많은 사람은 제목 보고요. 제목을 토대로 이해를 해요. 이거는요. 읽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문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문장 개선 5원칙만 해보자. 자, 문장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글은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요.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때 바퀴부터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러지 않죠. 그죠? 일단 플레임에다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다 갖다 집어 붙여놓는 거죠. 글도요. 문서, 단락, 문장, 단어예요. 오케이? 이게 부품으로 인식을 해 하셔야 돼요. 부품. 이게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주제, 논제, 논리, 의미예요. 의미는요, 논리에 의해서 변동돼요. 오케이? 논리는요, 논지에 의해서요. 논제는요, 주제에 의해서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문서나 리포트라는 건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단락은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문장은요, 수많은 단어들이죠. 단어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나요? 문장의 형태가 결정이 나죠. 결론 문장을 앞에다 놓고 결론 문장을 뒤로 놓고냐에 따라 단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단락이 뭉쳐, 서론, 본론, 결론. 오케이? 이게 뭐예요?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글은 첫 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차례차례 쓰는 게 아니라고요. 쓰다가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뭐예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와, 써보니까 잘 써져. 쭉쭉. 그러면 읽어보면 잘 읽혀요. 대신이요. 보고자는 하나도 안 읽혀요. 왜?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써요. 자기 편한 대로. 보고서를 잘 쓰는 사람은 읽는 사람이 편한 대로 쓰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배열하는 방식에도 두 개가 있어요. 아까 했지만 첫 번째,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이 있어요. 했죠? 이거 뭐죠? 연역. 똑같은 얘기예요. 연역을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그렇죠? 이거잖아요. 이게 연역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A는 뭐예요? 결국 F라는 소리죠. 그럼 이거는 왜 썼어요? 이거 만들어내려고. 이게 바톤 형식이라는 거죠. 계속. 그죠? 여러분, 이거의 단점이 뭐죠? 뻔하죠? 두 번째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보고용으로 잘 안 맞아요. 오케이? 결국 브랜드를 바꿉시다! 이 얘기하려고 300장을 쓴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방식이 있고, 전달력이 좋아 대량 정보의 리포트를 단락 설계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병렬식 이거예요. 책꽂이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죠. 즉 뭐예요? 이렇게 쓰는 방식. 사례 아니면 뭐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프레임워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은 정보를 SWOT라고 책장에다가 다 때려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떤 결론을 알 수 있어요? 아무 무작위한 정보를 SW 딱 주다 보면 S가 되게 많고 W가 없어. O가 좀 많고 T가 작게. 그럼 뭘 시사하죠? 프레임워크에 집어넣기만 해도 뭘가 시사를 해요. 양으로만으로도. 그거 엄청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서에선 요법을 많이 쓴다고요. 자, 즉 다음에 글을 직렬형인지 병렬형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교재에서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교재.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직렬은 뭐라고 했죠? 마라톤. 병렬은요, 프레임워크로 때려 집어넣기. 여러분, 연역은 앞을 뒤가 받고 뒤가 뒤를 받고 이런 구조죠. 그죠? 이 구조는 A는 B, B는 C, C는 D, D는 F 뭐 이런 식. 무슨 구조예요? 그렇죠? 직렬이죠? 결국 뭔 소리 하려고요? 키워드 D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죠. 그죠? 자, 병렬열 전개법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배열을 할 때 중요성 배열. 이거 기획서에서 많이 쓰죠. 보고서에서. 중요성 배열은 뭐예요? 결론부터.
결론이 중요해요? 본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이 중요해요? 서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전략이 중요해요? 전술이 중요해요? 전략이 중요하죠. 그럼 전략 먼저 쓰고 전술 쓰는 거죠. 만약 전술이 중요하다면요. 전술 쓰고 전략 쓰는 거죠. 그죠? 가격이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해요? 그건 나도 모르죠. 그죠? 자, 시간적 배열도 있죠. 이거는요. 뭐가 중요할 때 이거 써요? 그렇죠? 프로세스. 여러분 요리할 때 결론이 중요해요? 일단 만드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B컵에다 뭘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얘기하거나 프로세스를 얘기할 때 뭐야? 시간적 배열을 많이 써요. 공간적 배열은요? 사물을 설명할 때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 설계도 같은 거 이벤트 보고서나 뭐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부스 만들면 뭐야? 좌우 상하 이렇게 보여주고 나중에 시뮬레이션 같은 거 보여주죠. 공간 배열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죠. 그냥 쓰다 보니 배열이 잡히면 안 되는 거야. 배열을 잡고 놓고 여러분 책을 집어넣다 보니까 책장이 생기는 게 아니죠. 책장에 맞춰서 책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열을 잡고 플레임. 여러분 그러니까 수화를 쓰면 뭐예요? 기업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3C를 하려면 거시적인 입장을 주려고 하는 거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3원칙. 부정적인 수동보다 긍정적인 말이 나죠. 이거는 이제 짧으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해볼게요. 이 문으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이죠.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쓰면 돼요? 왼쪽 문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보고서에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라고 써야죠. 할 수 있는데 단 뭐뭐뭐뭐를 해야 된다. 뭐뭐뭐뭐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는 건 아니라고요. 할 수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고요. 환경, 태안반도 뭐 하는 거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 설을 의심할 이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설을 지지합니다 라고 써야겠죠. 그죠?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이거 자신감이 결여된 거예요. 그죠? 도망갈 구멍 만들어 놓겠다는 소리죠. 근데 그러면 결정을 못 내려요. 여러분도 확신이 안 차 있는데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는 확신을 세울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는 것도 뭐예요? 나를 믿고 투자하십시오라고 말을 해야죠. 1,000만 원 미만의 설비 구입은 부장의 결재가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1,000만 원 이상의 설비 구입에는 부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그죠? 훨씬 더 적극성을 끌어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서를 쓰거나 기획서를 쓸 때는요, 주어를 써야 돼요, 주어. 우리 팀이 합니다가 보단 뭐가 나요? 김대리가 합니다가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있죠? 2008 사업계획서. 어때요? 되게 수동적이죠? 능동적으로 바꿔보세요. 2008 사업계획서를. 삼성전자의 2008 사업계획서. 조금 강하게 느껴져요. 그죠? 좀 더 강하게 해보세요. 그렇죠? 2007년 대비 10% 매출 향상을 위한 2008 사업계획서라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좀 더 강하게. 2007, 너무 길다. 10% 매출 향상을 위한 7가지, 뭐라고 써야 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10% 2008 사업계획서라고 써요. 뭐 회사 2008 사업계획서 부재 10% 매출 방향 향상을 위한 10가지 대안과 전략. 그럼 훨씬 더 강하죠. 그럼 여러분 읽고 싶어요? 여러분 2008 사업계획서가 읽고 싶어요? 10% 목표 향상을 위한 7가지 전략과 방안, 그에 따른 대출 설약 방안. 이게 더 보고 싶어요. 후자 아니에요? 그래서 얽혔죠. 그러는 순간 뭐가 나와요? 서론, 배경. 그죠? 뭘 끌어내요?
뭘 끌어내요? 2007년 얘기해줘. 왜요? 공감, 신뢰. 그리고요, 뭐가 들어와요? 뭔가 프레임워크 써. 그러면서요, 얼로 돌려. 그죠? 이건 뭐야? 증폭, 방향. 그 다음에요, 사장님한테 뭘 줘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토스해야지. 그리고요, 그때부터 뭐 써요? 내가 2008년에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써서 여러분도 원하는 걸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서의 예산 확장이야. 그러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답이 보이는 거죠. 배경하고 전개를 썼는데 예산이 줄었어. 그러면요, 여러분 보고서를 쓰지 말았어야죠. 그럼 그죠? 일을 해서 환경이 더 어렵게 된 거잖아요. 자, 부정문보다 수정문이 낫다, 아니, 긍정문이 낫다고 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메탄올이 향원 동물에 의해 뭐라 읽어보세요. 뭐 위에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주어가 없죠. 그렇죠? 주어를 넣어주면 훨씬 더, 왜 주어를 넣어주면 글이 강해 보일까요? 그렇죠. 책임 소지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책임 소지가 없으면 책임 소지가 불투명하죠. 그러면요, 실행하기가 어려워.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요, 행동의 대상자가 분명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을 하실 때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못하는데 사장님이 저보고 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나 못하는데. 그런 경우 있죠. 막 일을 벌리는 경우 있잖아요. 나 진짜 못하는데. 근데 하세요. 그냥. 왜? 사장님이 여러분 일을 안 시켜요. 그것 때문에. 일을 시키면 그게 기회야. 일을 시키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지르라고요. 근데 내가 마케팅도 하나도 못하는데 마케팅 뭐뭐해서 우리 회사 매출 올릴 수 있다고 했어. 그거 대부분 여러분 뻥카라고 해서 안 해요. 네, 일단 안 한다고요. 근데 사장님이 그래? 그래 한번 해봐. 그럼 여러분은 상당히 잘 쓴 거야. 그쵸? 그러면 야, 내가 큰일 났다. 나 못하는데 내 뻥카가 먹히다니.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못 해결하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잘리는 게 아니에요. 잘리진 않아. 신뢰를 잃는 거지.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누구의? 그죠? 대행사 써. 대부분 대행사 쓰는 거죠. 어떤 대행사야? 나보다 더 잘하는 애 뽑아. 근데 사장님이 대행사 쓰지 말래. 그러면요, 여러분, 회사 일이 언제 혼자 하던가요? 나보다 더 잘하는 김대리, 최대리, 이대리를 TFT로 집어넣어. 사장님한테 다시지 않어. 이거 하려면 TFT 만들어줘야 된다고. 근데 김대리, 이대리, 최대리가 마케팅의 귀재야. 그럼 끌어들여. 그럼 김대리, 이대리, 최대리도 해야 될 명분이 있고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잖아. 그거 다 줘, 걔네들. 다 줘요. 그러면 저는요, 아무것도 갖지 마. 대신이요, 그 일을 했다라는 포트폴리오만 가져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3번만 만들어. 그럼 여러분 몸값이 올라가요. 몸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간다고 그래. 아니, 나간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지도 몰라. 그렇죠? 나갈 것처럼 상황을 또 만들어. 그렇죠? 그럼 사장님은 뭘로 해결을 해요? 여러분이 나간다고 하면 돈으로 해결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또 호봉에 상관없이 승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이에요. 언제나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죠? 있을 때 잘하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있을 때 못해요, 다. 언제나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의 중요성이 나오는 법. 근데 헤어지면 뭐예요? 그래서 스카우트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보면 낙하산 부대들 있죠? 낙하산 부대들을 욕하지 마시고, 낙하산 부대 애들은 전략적인 사람들 있죠? 어디선가 뭔가 돼서 다른 회사로 모여. 이렇게 여러분, 낙하산 했는데 저 아래로 들어오겠어요? 위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낙하산 타실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문장에서 부속 단어를 다 삭제했을 때 주어와 동사가 깨끗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정밀 측정을 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은 축의 외경이 공차의 상한을 넘고 있다. 되게 복잡하죠?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게 왜 어려워요? 주어와 동사가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요. 보고서를 쓸 때도 안 맞아요, 잘. 왜 그런지 알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죠? 근데 외국 말은요, 미국 말은요. I love you. Because. 그죠? 우리는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함축적인 말도 많고 비유적인 말도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달력에서 떨어지는데 표현력에서는 되게 좋아. 영어는요, 영어나 이런 거는 전달력은 되게 좋은데 표현력이 우리나라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해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다중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 있죠. 예,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전달이 되게 클리어한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하다를, 우리나라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밥숟가락 놨다,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많은데, 미국은 별로 없어, 그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의미가 두 개로 해석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각을 했어.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버스를 놓쳐가지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미국 애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I'm sorry, I'm late예요. I'm sorry, I'm late. Why? Because. 그러니까 물어봤을 때 말하면 이유거든요. 물어보지도 않았을 때 말하면 변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좀 변명적 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해양청장님도 뭐예요? 변명적 말인 거죠. 그쵸? 자, 이걸 가지고 클리어하게 말하면 이거죠. 축의 외경이요, 넘고 있다. 이게 일단 키워드죠. 그렇죠? 알게 된 사실이 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뭐가 넘고 있는 거예요? 축의 외경이 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글을 고치면 이렇게 고쳐져야지 훨씬 더 의미 전달이 클리어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어 동사가 클리어한 게 좋아요. 자, 또 하나. 문장에다가 글을, 여러분 책꽂이 정리할 때 똑같은 색끼리 넣고 똑같은 사이즈끼리 놓죠. 그렇죠? 안 그래요? 막 들쑥날쑥 나요? 아니잖아요. 글을 쓸 때도요. 향상시킨다, 뭐뭐를 위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책꽂이에다가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쓰는 게 낫다고요. 함양, 강화, 이다로 하려면 이다. 하다. 명사로 끝나면 다 명사, 동사로 끝나면 다 동사.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리기호를 주는 것보단 넘버링을 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좋아요. 왜요? 4가지 이유, 5가지 이유 끝선만 보면 되는데 분리기호는 세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사람이 편한 방향식으로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당신의 문서를 빛나게 하는 5가지 방식이 뭐냐? 자, 작성자가 편한 보고서는 진행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지 않나 생각해 보시라고요. 두 번째, 경위부터 쓴다. 아까 해양청장 경위부터 얘기했죠? 두 번째, 작성자의 관심 분야를 쓴다. 누구의 관심 분야를 써야 돼요? 보고자의 관심 분야를 써야 되는 거죠. 자, 작성자가 불편한 보고서 방법은 첫째, 주제를 명시한다. 두 번째, 목적과 목표를 누구의 목적이야? 보고받는 사람의 목적. 세 번째, 결론을 혼동되지 않게 서술한다. 결론은 클리어하게 해요. 세 번째,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제시해주고 않고 뭐예요? 극복할 문제,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 두 번째, 필요 충족 조건과 불충족 문서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불필요한 정보죠.
여러분, 이게 읽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오케이? 불필요한 정보는 안 쓰자. 내가 원하는 정보에서 뭐예요? 필요한 정보에서 문서 정보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정보조사는 여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여기까지 하면 뭐예요? 시간 낭비라고요. 자, 이건 어때요? 이건 읽는 사람이 어떤 문서로 인식하기 쉬울까요? 읽는 사람을 고생시키는 문서예요. 그죠? 왜? 필요한 정보는 이만큼 있고요. 불필요한 정보를 많다 보니까 뭐예요? 이건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건 어떤 문서일까요? 이게 기획서의 폼이에요. 이게 기획서. 이게 뭐 어떤 문서일까요? 뭘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보고서예요. 그렇죠? 아니, 알아야 될 내용은 이건데요.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뭘 써야 돼요? 요거.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리려면, 행동을 하려면 뭘 들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필요. 그 필요가 충족이 되느냐. 필요 충족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차트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 자, 제목을 통해서 상황을 알리지 말고 뭘 알려야 돼요? 방향을 알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뭘 알리는 거예요? 상황이죠. 방향을 알려주려면요. 그죠? 그죠? 아니, 진짜, 여러분 요새 사업계획서 많이 쓰죠? 정말 많이 봐요. 2008 사업계획서라고 쓰는 사람들. 진짜 2008 사업계획서라고 쓰는 사람 진짜 많아요. 예. 그건 처음부터 뭐예요? 볼거리를 주지도 않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일단은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문서, 한 주제. 오케이? 100장이고 1000장이건 한 주제. 자, 목적과 목표, 뚜렷한가? 세 번째, 결론은 깨끗한가? 여러분, 과정은 안 나왔죠? 초반에 과정은 안 나왔어요.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나오는 입구예요. 그 다음에요, 이후에 방향성을 제시했는가? 왜 결론에서 끝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고가 모든 걸 다 커버하진 않아. 그리고 일이 그 보고서로 끝나지도 않고. 그래서 언제나 뭐예요? 향후 진행 방향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빠져나갈 구멍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과 자원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요. 그죠? 자, 그럼 단락에서 뭘 써요? 한 단락, 한 논제. 오케이? 자, 주제를 바르게 전달해서 단락에 뭐를 보는 거예요? 배열. 오케이?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론본론 결론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단락의 논리가 이건 뭐죠? 연역, 귀납. 오케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보죠. 연역은 어디 있어요? 과정이 되게 중요할 때. 그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전제가 되게 중요할 땐 연역을 쓰면 돼요. A는 B 이거. 그쵸? 근데 설득력을 이빠이 높이고 그거의 당위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귀납을 쓰는 거죠. 귀납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방이 귀납적인 것 같고 뭘 하도록 계속 써줘야 돼요. 암시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그럼 당연히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구나. 그게 그러니까 몇 개를 써야 되냐라는 건 그거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3개로 충분히 암시가 되면 3개만 쓰세요. 3개로 충분히 암시가 안 되면 5개를 쓰는 거죠. 생략해도 되는 문구는 없는지요. 오케이? 자, 한 문장, 뭐예요? 한 논리. 오케이? 그래서 A는 B, B는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논제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문장 배열이 잘 돼. 문장 배열에서 뭘 봐야 돼요? 그쵸? 딴 거 보지 마요. 주어 동사만 보세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헷갈리면 글이 헷갈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명확한지, 생략해도 좋을 문장이나 어구는 없는지, 어떤 거를 많이 없애는 게 좋아요? 매우 위험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뭘 없애야 돼요?
위험한 위기가 어디 있어요? 위기는 위험한데. 그렇죠? 신규 신상품을 곧 출시합니다. 그렇죠? 신상품이 신규잖아. 이렇게 쓰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잘하겠습니다. 매우 울트라 짱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잘하겠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를 강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직구를 던지지 말라고 했죠. 하나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3개 파트 나가는데 아부에도 여러분 기술이 있는 거 아세요? 아부를 직구로 던지는 애들이 어떤 애예요? 딸랑딸랑딸랑이죠. 이게 아부의 직구거든요. 이러면 아부 같아.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아부의 변화구가 뭐예요? 이것도 보고의 기술이에요. 비즈니스맨의 기술이고. 대표예요.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야. 직구죠. 이때는요, 정말 물량 공세를 많이 하면 얻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우리 조직에서 제일 말이 많아요. 오케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흘러가. 그게 바로 홍보예요. 언론에다가 우리 회사 칭찬하면 언론이 터뜨리면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들어도 뭐예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난 아부가 아니잖아. 내가 직접 안 했잖아. 그쵸? 그게 변화구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 회사에는 다들 그냥 무덤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요. 예? 직구 던져야 돼? 직구는 잘 고려해서 던지세요. 직구는. 둘이 있을 때 던지면 돼.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스카프가 진짜 이쁘시네요.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변화구예요. 오케이? 스카프 칭찬했잖아. 내가 사람 칭찬했나? 그쵸? 스카프를 칭찬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쵸? 내가 해볼까요? 야, 스카프 진짜 할머니가 쓰고 세시네 하면요, 기분 나빠. 그죠? 그러니까 보고서나 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뭐예요? 한 행동 아니면요, 그 사람의 정 아니면 액세서리라도, 아니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이라도. 그죠? 화장이 바뀌셨네요.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예요?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어요. 예. 그런 걸 많이 해놓죠. 그럼 보고서가 잘 들어가. 오케이? 그 다음, 단어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아요? 어떤 단어가 좋아요? 쉬운 단어가 좋아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봐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인구 씨한테, 류인구 씨한테, 맞죠? 칭찬하고 싶어. 아, 진짜 되게 성실하신 것 같고 뭐예요? 한번 이거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이러면요, 성실한 것 같아요. 이러면요, 이거 비양거리는 거잖아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가. 이런 거 아세요? 돈 갚을 때 구조가 중요한 거 아시죠? 제 친구 중에 한번 그러다가 욕 바가지로 먹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꼭 돈을 갚을 때요, 꼭 돈 낼 때 갚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막 회식하고요, 돈 내야 되는데, 자, 갚았다. 이러면 뭐예요? 그게 돈 갚은 거예요? 여러분, 돈 갚는데 100원 단위로 갚는 애들이 있어요. 100만 원 갖고 가는데 1000원 단위로 갚대. 이거 갚은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훨씬 더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구조가. 네, 내용보다. 사람은 구조를 보고 내용을 봐요. 기획서도요. 구조를 보고 내용을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용어가 정확한지, 그 다음, 문법.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단어에서는요, 스펠링 체크를 하세요. 오케이? 스펠링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스펠링 체크 어떻게 하세요? 도구에 여기 단어 그거 하면 하나도 못 잡아. 스펠링 체크하는, 어떻게 스펠링 체크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스펠링 체크하는 방법 모르세요? 그 친구한테 오케이. 안 보이니까 오케이. 그 친구한테 한번 다시 한번. 오케이. 사람이 있다면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스페링 오타는 언제 보여요? 보내면 보이죠. 그죠? 보내면 보여. 스페링 무지인장 많은 게. 그게 뭐냐? 스페링 체크를 잘 하려면 보고서를 잘 쓰고 제안서를 잘 쓰고 기획서를 잘 쓰려면요. 빨리 쓰고요. 그 다음 리뷰, 교정 교육을 많이 하는 시간을 주는 게 좋아요. 만약 7일 내에 써야죠. 그러면 이틀 안에 쓰는 거예요. 자, 7일 동안 기획서 쓰기의 배분을 보여주면 보고서 쓰기 하면 하루, 이틀은 뭐예요? 안 쓰고 서서 일단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써야 되고 뭘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돼. 무조건 컴퓨터에 서가지고 자판에 손 올리면 안 돼요. 3일째 되는 날 머리에 뭘 세워요? 피라미드를 세우라고요. 4일째 되는 날 써. 언제까지요? 하루 만에 쓰는 거예요. 오케이? 피라미드 구성하면서 정보조사도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나머지 이제 이틀이 비죠. 이틀은 뭐예요? 계속 관점을 바꿔가면서 기획서를 리뷰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나서 하룻밤 자면 내가 왜 이렇게 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입장에서 쓰지 말라고 해도 쓰다 보면 내 입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3시간 단위로 계속 뷰를 바꿔주면 많이 좋아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이런 걸 잡아준다라는 것까지 오늘 제가 진행을 할 거고, 자, 이런 거 우리가 제가 팁을 알려드렸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다음 시간에 3파트를 할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여러분이 그동안 쓴 보고서를 한번 떠들러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 보고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썼는지 아니면 정말 보고를 위해서 썼는지요. 자,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면 기획서 제안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감이 와요? 기획서 제안서 쓸 땐 제가 뭐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할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쓰세요, 이걸 쓰세요, 이걸 쓰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행동을 원하세요? 그러면 요런 거를 한번 건드려 보세요. 요 행동을 원하세요? 그럼 요걸 건드려 보세요. 이걸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음 시간에 그 차트. 여러분 차트 많이 쓰죠? 그죠? 차트를 어떻게 그리는 게 좋아요? 차트는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를 통해서 뭐예요? 그렇죠?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트는 거의 기획자한테, 이런 비즈니스맨들한테 거의 매직 같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차트를 그려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차트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원 그래프가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프를 변동해 주는 거예요. 다. 오케이? 변동 기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시간에 이제 마칠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세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PT. 그죠? PT 하는 방법도 여러분 PT 할 때 제일 뭐가 어려워요? 자신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신감은 많이 해야 느는 거예요. 뭐 약 먹고 자신감 느는 건 못 봤어요. PT 네? 재미가 없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딱 6시에 마칠 거예요. 재미가 없는 사람은 재밌게 하지 마세요. 난 그걸 진짜 적극적으로, 재미없는 사람은 진지하게 하세요.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뭐뭐 할 겁니다.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서요, 진지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재미없다고 욕은 안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없는 사람이 재밌게 하려고 유머를 준비하죠. 그건 썰렁이에요. 오케이? 재미를 주는 것보단 차라리 뭐하게 하는 게 좋아요? 집중하게? 차라리 열정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몇 가지 얘기해 드리면, 그럼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열정이 이 내부에서 이렇게 올라나죠? 그럼 열정을 보여주기 전에 고혈압으로 죽어요. 오케이? 열정은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요새 대선 선거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실내가 덥네요 하면서 이렇게 도왔죠.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대선에서 방송을 하려면 3시간 전, 4시간, 6시간 전에 오고서 리허설 하거든요. 다 해요. 안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3시간 전에 왔는데 왜 지금 더워? 그죠? 아마 이거야. 자켓을 입고 있다가요. 쫙 하다가 아우 너무 덥네요. 접죠. 이야 저 사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죠? 왠지 자켓을 입다가 더 엎어놓고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떻게 보여요? 적극적으로 보이죠? 그럼 누가 얘기할 때요.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줘요. 예 하면요. 어떻게 보여요? 훨씬 의견 수렴을 잘하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러면요. 안 듣는 걸로 보이죠? 그게 바로 PT법이에요. PT법은 아까 얘기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정말 여기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죠. 뭐 이런 거 PT가 자신감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중요한 얘기할 때는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PT 할 때요. 오케이? 막 휘젓고 다니면 정신없어요. PT를 할 때는 좌우는 상당히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앞, 뒤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할 때 가만히 있고 별 쓸데없는 얘기할 때 앞으로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꾸로 알아듣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얘기할 땐 앞으로 싹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별 시덥지 않은 얘기 있죠. 그러면 경쟁사, 반드시 언급은 해야 되는데 중요도는 떨어뜨려 버려야 돼. 그때는요.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요. 중요한 얘기할 땐, 별로 시덥지 않은 얘기할 땐, 손가락 빼주기. 왜 이런지 아세요? 사람은 중요한 겁니다 하고 매직 짝짝 해주죠. 그럼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저걸 강화할까? PT는 뭘 깔고 들어가요? 나 뽑아달라고?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PT 하는 방법에서.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스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얘기할 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왜? 만졌잖아. 여러분 아마 제 강의 듣고 집에 가시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더 많이 기억나는지 아니면 제가 쓸데없는 얘기한 게 더 기억 많이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에 더 잔상을 많이 줄 수 있는가가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에 지금 라이팅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시간 오실 땐 시간이 되시면 기초 표현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시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기획서 제안서 쓰는 법, 그 다음에 뭐죠? 차트 쓰는 법,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하는 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렇죠. 예.